자, 선생님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를 이제 화면으로 좀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네, 좋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웨비나라서 제가 특강 형태라서 앞에 그냥 짧은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혹시 정주영 씨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정주영 대표님이 계신데 저희 들어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앞에 지금 짧은 얘기 어젠가 제가 하나 봤던 아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정주영 씨가 그래도 일단 대한민국의 큰 획을 경제적으로 큰 획을 호불호를 빼고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1987년도인가 한 사람이 신만이가 산삼을 670년 된 산삼을 캤대요. 그랬더니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워낙 또 이제 매스컴도 타고 하다 보니까 이 산삼 가지신 분에게 현대그룹 비서실에서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가서 그 산삼을 좀 사고 싶다. 사고 싶다.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다가 8,700만 원인가에 팔기로 했대요.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금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거의 한 30억 하죠. 네, 그 음마 아파트가 한 채에 2,700만 원일 때. 그러니까 지금 시가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90억, 100억 돈이 되는 거예요. 90억, 100억 돈이 되는데 8,700억에 거래를 하기로 하고 이제 한 고급 승용차가 그 신만이 집 앞으로 가서 비서분이시겠죠? 내리셔 가지고 그분하고 협의를 하고 8,7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기로 하고 이제 내고가 끝나고 팔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뒷문이 열리고 고 정주영 회장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들어가게 되고 들어갔더니 이제 그 산삼을 사기로 했잖아요. 예, 사기로 해서 007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서 8,700만 원을 보여주고 그걸 넘기고 그 사모님이셨나 봐요. 그 신만이 분의. 예, 산삼을 깨끗이 씻어서 정주영 씨에게 줬어요. 여러분이라면 이제 그 산삼을 받았습니다. 예, 8,700만 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90억 돈 되는 돈을 주고 산삼을 받았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맛있게 먹던가 잘 챙겨서 먹던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산삼을 씻어주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압수표 10만 원짜리. 예전에 한 달 월급 한 15만 원 할 정도 때. 네, 짜장면 한 그릇에 800원 요때 시대죠. 예. 그 산삼을 깨끗이 씻어온 사모님한테 씻어다 준 사모님한테 일단 지갑에서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꺼내서 줬대요. 음. 고맙다고 씻어서. 그리고 정주영 씨가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 산삼을 8,700 그러니까 90억을 주고 우리 지금 돈으로 그 자리에서 한 조금씩 씹어서 3시간 반 동안 그 자리에서 씹어서 먹고 차를 타고 돌아갔답니다. 예, 요런 얘기가 있어요. 뭐 썰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본 건 아니라서. 저는 리더십을 교육을 하고 그 기업 교육을 하고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역시 뭐 내 몸을 위해서는 그 정도 되면 그 재벌들은 큰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의 포인트는 딱 하나였었어요. 정주영 씨 같은 경우에 여기 이 사례에서 딱 하나가 큰 사례가 있다라면 하나의 좀 전달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렇게 큰 기업을 끌어갈 정도에 되는 사람, 저는 경영자는 리더십 또는 경영에서는 디시즌 메이커라고 하거든요. 의사결정자. 음. 그래서 어떤 거를 개발하고 뭔가를 막 꾸려나가고 리더십 있는 것도 물론 경영자긴 하지만 저는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영자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결정이 났으면 그걸 밀고 나가는 걸 저는 경영자라고 합니다. 경영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으로 해요. 아, 정주영 씨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산삼을 받았을 때 그 산삼을 사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10억 부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100억, 50억 부른 사람 되게 많았겠지만 당시에 정주영 씨는 그 산삼의 가치를 그때 당시에 아파트 세 채 값을 걸었거든요. 아마 거기까지 간 사람은 흔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경영에서는 99%와 100%가 있으면 몇 퍼센트 차이죠?
99%랑 100%는 몇 프로 차이예요? 1%라고도 많이 오해하세요. 자, 99%와 100% 차이는 100%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걸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할 확률이 100%고 이 사람이 이걸 달성할 확률이 99%야. 그러면 선택은 한 명이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치가 99더라도 얘는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당시에 판단을 했을 때는 그 금액으로 그 산삼은 670년 된 산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걸 획득하기 위한 일단 딜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딱 했을 때 여러 개 뭐 쪼개 가지고 뭐 나눠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주영 씨는 3시간 반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걸 꼭꼭 씹어서 먹었대요. 즉 내 손에 들어온 것, 즉 내가 100억의 가치를 투자를 해서 얻은 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저는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뤄내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었어요.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걸었고 그리고 그게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걸 내 것으로 만들었던 요 개념으로 오늘 웨비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정도 됐으면 다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면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강의할 때랑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강의할 때 쓰는 거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웨비나에서 나눌 내용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혁신적 학습 도구라는 슬리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여러분들 지금 저만 딱 고정이 돼서 화질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땡겨온 거라서. 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혁신적 학습 도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전환 시대라는 거. 즉,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 두 번째, 혁신적 학습 도구. 즉, 효율을 단순하게 높여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학습 도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시작하면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디지털 전환 시대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도대체 디지털 전환 시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Y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다시 저로 돌아왔어요. 디지털 전환 시대. 왜 중요하냐? 디지털 전환 시대와 디지털 사용 시대는 달라요.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디지털 사용 세대라는 건 우리 선생님들 지금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죠? 컴퓨터 사용하시고 지금 줌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 상태는 내가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전환 시대라는 건 무엇이냐? 카카오톡 지금 혹시 안 쓰면 여러분들 업무가 가능하신가요? 여러분 업무에? 지금 카톡 없으면 사실 업무가 거의 안 돌아갈 타이밍까지 왔죠. 네. 그것처럼 일상화, 즉 대중화된 시대를 저는 디지털 전환 시대라 그래요. 디지털을 사용하는 거는 벌써 저희 스마트폰 이전에도 저기 2G 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쓴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면 디지털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저는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Y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구글 연수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자, A4 용지 한 장에 1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좀 퀄리티 좋은 A4 용지 한 장. 지금은 디지털 사용이 일상화가 됐으니까 아주 많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연습장을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막 2, 30장씩 썼었거든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에요. 5천만을 가정을 할게요. 자, 아주 작게 잡아서 5천만 명이 하루에 한 장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10원이에요. 그럼 하루에 얼마죠? 5천만 명 곱하기 10원이니까 하루에 5억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5억이 될 거고요. 1년이면 365일이니까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
종이값으로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맞나요? 예,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아니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A4 용지는 한 2, 30장씩 영어 쓰고 뭐하고 더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자, Y는 제가 연수나 강의를 할 때 항상 타이틀에 거는 게 방향이 잘못됐으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란 말을 했습니다. 자,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저는 경영학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용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종이값만 연 2천억을 아낀다. 한국에서 그러면 연 2천억씩 이걸 디지털로 바꿔주게 되면 종이값이 아껴지겠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최소로 잡았을 때 2천억이에요. 최소로 잡았을 때. 자, 이걸 확장을 좀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Y, 그래, 일단 비용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오케이, 디지털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은 뭐예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디지털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종이를 떠나서 이제 그런 단순하게 구글에서 타이틀을 거는 건 종이 없는 교실이란 말을 씁니다. 자, 종이를 떠나서 학생들에게 이 디지털을 통해서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또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디지털 전환 시대로 갈 것이냐. 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빠른 나라 중에 하나고 디지털 문화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전산망과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학생들에게 종이는 내가 직접 샀었는데 그 예산을 아껴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한 대씩 나눠주거나 태블릿 PC를 한 대씩 나눠주면 어떨까? 그 방법으로 우리가 디지털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님만 하더라도 공약이 그거였었죠. 학생들에게 아이패드 한 대씩 지불한다. 아마 경기도 지역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크롬북이라는 노트북을 지금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마다 전산 시스템, 학교에 아무리 시골이더라도 그 어떤 그 회관 같은 데에 가보면 컴퓨터랑 모든 시설들이 다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핸드폰만 터지는 곳이라면 어떻게든지 원격으로 강의가 가능합니다. 강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아마 전국으로 지금 줌으로 강의를 많이 하실 테니까. 오케이, 그 방법으로 갈게.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지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오늘 드릴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요걸 한 장으로 정리할 때 지금 제가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야기로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솔직하게 한번 말씀 주세요. 나는 최근 일주일 안에 은행의 창구에 서서 통장 정리를 해봤다. 일주일? 아니, 한 달 안에.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과거 제일 처음에 초창기 때는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고 제가 국민학교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때 말도 안 됐었어요. 은행 이자가 13%까지 갔었던가?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그것처럼 은행에 내가 직접 가서 학생들 1인 1통장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통장을 만들고 계속 돈을 입금시키면서 은행을 왔다 갔다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ATM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ATM은 쓰실 줄 아시죠? 네, 내 카드나 지문이나 요즘은 혈관 요 피 뛰는 거 네, 정맥으로도 계좌에 로그인이 돼요. 네. ATM이라는 걸 쓰다가 그리고 몇 년도였죠? 200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폰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성이 되면서 모든 뱅킹이 스마트폰 안으로 거의 들어가게 되죠. 안 쓰시더라도 카카오뱅크라는 건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거래를 할 때 20, 30년 전에 은행 거래를 할 때,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와 ATM에서 거래를 할 때와 스마트폰으로 폰뱅킹을 했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지금 참여하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은행 거래를 한다는 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내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고 송금하는 것 맞나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방식이 바뀌었죠.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입장에선 변한 게 없는데 누구 입장에서 변하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바뀝니다. 맞나요? 그게 디지털 전환 시대, 즉 내가 디지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세대처럼 확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발생합니다.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어졌는데 은행, 즉 은행 서비스, 뱅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차이가 생겼어요.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요? 비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절감이 되죠. 왜? 예전에 은행 거래니까 은행 지점을 임대를 해야 되고 직원들을 많이 썼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다가 ATM이 되니까 요새는 창구에서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내지만 ATM으로 하면 수수료도 안 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점점 이제 ATM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인원 감축이 일어납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로 가니까 예전에 은행에 정직원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점장 빼고는 전부 다 계약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확 감소가 됐죠. 자, 요거를 오늘은 강사님들을 위한 슬리드 웨비나입니다. 자, 그러면 강사님들께 입장을 바꿔볼게요. 교육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근데 인원 감축이 일어나고 횟수가 줄어들어요. 은행을 찾는 횟수들이. 왜? 스마트폰을 쓰게 되니까. 내가 강의를 출강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나를 대면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은행 노동자들은 어떻게 돼요? 실직을 하게 되죠. 강사님들 역시 내 규모가 줄어들게 되죠. 제가 20년 전에 처음에 저희 멘토님하고 할 때 당시 좀 기업 강의로 잘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월 매출 거의 한 1억 쳤습니다. 네, 진짜 그랬었어요. 제 멘토님이 하루 강의가 1,000만 원이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하루에.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자,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은행 거래에서 ATM으로 넘어갔고요. ATM에서 스마트폰 뱅킹으로 넘어갔어요. 서비스는 바뀐 게 없고 품질도 바뀐 게 없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실직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던 그 관련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그 문화 자체가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즉 저는 이걸 경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시대 흐름에 아까 그 방향에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전 도태된단 말을 해요. 내가 작업을 하고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강의나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내 잘못으로 내가 잘 안 되는 건 괜찮은데 나는 기존대로 하고 있어. 난 잘못한 거 하나 없어. 근데 시대의 흐름에 내가 같이 편승을 못하게 돼서 그럼 어떻게 된다? 도태되게 되죠. 이게 흐름이에요. 요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 많이 나온 게 키오스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성인분들, 노인분들, 60대, 70대 분들은 키오스크 잘 못 쓰시고요. 폰뱅킹 잘 못 하시는데 은행 지점에서 감축이 되고 ATM으로 바뀌고 지점 폐쇄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은행들이 그런 컴플레인 때문에 다시 열지는 않아요. 왜? 시대의 흐름과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디지털 전환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강사님들께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방금 거를 실제로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가겠습니다. 서울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런. 자, 요거 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네, 서울런이라는 곳이에요. 자, 서울런에 온라인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컨텐츠에 보게 되면 윌라, 해커스, 밀크티, 대성마이맥, 홈런, TV 광고 나오는 회사들도 꽤 많네요. 서울런이 뭐냐? 자, 그러면 서울런 중고등 검정고시 컨텐츠까지도 제공을 한대요. 방향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용 안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자, 화면 보시니까 좀 보기 편하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예요? 서울시 거주 네. 만 20, 기준 만 대상 6. 이상이에요. 요거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얘기 왜 드리느냐? 자,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종이 한 장짜리 얘기를 드렸었어요. 원래 취약계층 지원을 하거나 지금 시대 흐름을 잘 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게 예전에 할 때는 강사님들이나 이런 교육들 실제로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기관이라던가. 안 들리세요? 지한쌤 들리십니까? 잘 안 들려요. 들렸다가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다 괜찮으세요? 잘 네네, 들립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기관 교육을 갔을 때 보통 들어가게 되면 20명, 30명의 제가 강사료를 받고 진행을 했었어요. 자, 디지털 전환 시대가 됐고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디지털이 완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서울론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보다 지금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대전 쪽도 가봤었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온라인 컨텐츠들을 싹 구매를 해서 세금으로 원래 강사를 초빙해서 그 강사님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양질의 교육을 현장에 있는 우리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또는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했었단 말이에요. 연수를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쳐보니 아까 종이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몇천 몇 억을 주고 기존에 있던 아까 봤던 뭐 메가스터디부터 밀크티 되게 유료 서비스입니다. 되게 비싼 서비스들이에요. 거기에 컨텐츠를 몇 억을 주고 사와서 서울시가 제 서울론을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서울시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웬만한 ODA 국가 예산보다 많습니다. 네, 그 교육 예산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해서 누구든지 이 연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요게 뭐예요? 지난 시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참여하신 분들 넷플릭스가 이런 방식이죠. 내가 일정 금액을 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서울런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누구든지 간에 해당 대상이라면 이런 온라인 컨텐츠 초, 중, 고, 검정고시 왜 고등학교에서 끝날까요? 혹시 아십니까? 고등학교까지인 이유가 있어요. 왜 대학 교육은 포함이 안 돼 있을까요? 그 멘토가 대학생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이가람 선생님, 이게 말씀 계셨구나. 네, 그 얘기도 맞기는 한데요. 저기서 멘토들은 그 멘토 시스템하고 좀 서울론은 조금은 달라요. 그건 아마 지금 서울론의 강사님들은 대부분 1타 강사들이에요. 한 번 강의할 때마다 1,000만 원 이상급에 그분들의 인강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자, 고등학교까지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법정 의무 교육이 고등학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이유예요.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다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지금 환경 대충 느낌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셨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처럼 모든 게 인강으로 들어갈 때 디지털 전환 학습 도구라는 슬리드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슬리드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슬리드라는 것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실 때 원클릭 한 번으로 캡처를 통해서 노트를 정리하고 내 성적 노트 등과 내 수업 노트 등을 원클릭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슬리드 사용법을 강의는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자, 슬리드라는 옵션은 지금 선생님도 화면 보이시는 게 지금 딱 봐도 인터넷 창이 하나 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창 상태에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가볼게요. 유튜브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인강들이 있습니다. 아까 서울런이 됐던 다양한 인터넷 강의가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라는 튜토리얼로 확인합니다. 설치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슬리드 인터넷 강의가 떴네요.
오른쪽 아래에 보니 슬리드 노트라는 아이콘이 하나 보입니다. 얘를 클릭했더니 바로 온라인 창이 열리고 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변환이 됩니다. 크기를 조절해서 왼쪽은 재생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노트 작성 화면입니다. 제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드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적었습니다. 제목 표지니까 보통 우리 선생님들은 공책을 쓰실 때는 손으로 적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니 원클릭 캡처라는 게 떠 있네요. 클릭을 바로 캡처 노트가 뜹니다. 캡처가 됐어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간에 가보니 익스텐션,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여기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캡처를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 메모를 남길게요. 슬리드 확장자 추가하기 메뉴라고 쳤어요. 또 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크롬에 추가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또 캡처를 합니다. 지금처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클릭 한두 번으로 체크가 됐었는데 여기 봤더니 크롬에 추가하기라는 텍스트가 만약 그게 칠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칠판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부분 캡처를 딱 해서 이 부분만 선택을 했어요. 캡처가 됐고요. 텍스트 추출을 했더니 그 부분의 글씨만 따로 추출까지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지 예전에는 이걸 다 그렸어야 될 겁니다. 그래프 같은 거라면 예전 디지털 전환 이전 시대라면 연필 모양을 클릭해서 색상도 변경을 하고요. 이 부분에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하고 저장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디지털 노트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메뉴 중에 봤더니 PDF 블록이라고 있네요. PDF 블록이 이 PDF 블록이라는 것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교재 같은 걸 PDF로 나눠주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수업 노트 사전에 배포된 교재까지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혁신적인 노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현재는 뭐 제가 상품 얘기는 안 드릴 거고 무료로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화면 한번 봐주세요. Why, How, What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슬리드를 왜 써야 되고 슬리드를 어떻게 써야 되고 이걸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Why? 디지털 전환 시대에 아까 서울론만 살짝 예를 들어 드렸지만 벌써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인터넷 강의들 요즘 학생들은 아예 인강으로 수업 듣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거기에 슬리드로 노트 필기가 진행이 되고 슬리드로 확장 시대가 열렸다면 안 써야 될 이유가 없겠죠. 거기서 그 다음 단계 what.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걸 한번 봐주세요. 자, 시장 먼저 어떤 시장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2021년도 기준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교육 기본 통계 결과 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 수입니다. 초등학교 8,659개, 중학교 6,157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3,245개, 그 이상의 고등교육, 제가 통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치원이 8,659, 초등생이 6,157, 중학교가 3,245개, 고등학교가 2,375개입니다. 대학교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대학교, 대학원 다 합쳤을 때 그래도 한 300개는 넘어가겠네요. 네, 300개는 넘어가겠네요. 방금의 슬리드를 만약에 저 학교 교육과 학원도 더 많겠죠. 학원 교육에 들어간다고 쳤을 때 어떤 디지털 효과가 일어날까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너무 괜찮은 시장이고 괜찮은 도구를 이제 곧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슬리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제가 슬리드 엑스퍼트 글로벌 1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슬리드 자체를 가능한 한 교육자들을 양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외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취업, 창업 관련된, 또 요새는 중년사관학교나 50플러스라는 기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강을 클릭 한 번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이 도구를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저한테 가장 강력하게 미는 거는 제가 다양한 앱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앰버서드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슬리드는 국내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빠르고요. 저랑 같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강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사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노트 정리하고 필기하고 막 캡처 뜨고 했던 거 보시게 되면 어때요? 그게 1번이었었어요. 학습자들에게 좋겠죠. 네. 좋겠죠. 자, 2번째. 교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좋을 수 있느냐?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내가 어떤 새로운 강의를 기획할 때 우리 선생님들도 유튜브나 또는 다른 곳에서 캡처 등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즉, 내 자료 컨텐츠 저장용 노트로 하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수강을 했던 수강생들에게 노트 정리된 내용들을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공책 한 권에다가 그거를 제본을 뜨거나 복사해서 또는 스캔 떠서 메일로 보내고 이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슬리드 노트로 클릭 몇 번으로 단순하게 적었을 때 소상공인들에게는 만약 내가 만든 영상들이 있다면 정리해서 하나의 브로셔, 온라인 브로셔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괜찮습니까? 네. 지금 아직 논의 중이긴 한데 한 가지 기능이 더 들어가게 되면 더 재밌어질 거예요. 그 기능이 뭐냐? 아직은 락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를 해드리게 되면 보안이 아직은 안 돼 있어요. 만약 제가 주식 강의를 하거나 또는 부동산 강의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 강의들은 강사력하고 상관없이 되게 단가가 높은 강의들이고 고퀄이거든요. 그 수업에 들었을 때 제가 주석으로 저만의 비법 노트를 만들어서 A급, 즉 수강생들이 꼭 가져야 될 노트를 내가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고 그 공유를 받았을 때 비밀번호 입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의 방식과 문화 자체가 굉장히 저는 바뀌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슬리드,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웨비너 과정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슬리드와 함께 성장하세요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이 슬리드라는 부분은 지금 유저 그룹을 제가 새로 만들었고 페이스북 유저 그룹에서 슬리드를 이제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후에는 슬리드 연수를 지금 월 1회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슬리드 유저 그룹 페이스북에서 슬리드 유저 그룹으로 사용자 그룹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는 공개 그룹으로 되어 있으니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질문 여기 관련해서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웨비나만 지금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없으시면 이후에 제가 자, 화면 한번 봐주세요. 화면 한번 봐주시게 되면 지금 유저 그룹에는 제가 전부 다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슬리드 사용법, 그리고 제 블로그에 슬리드 사용법들이 전체적으로 따라하실 수 있게끔 강좌의 교재가 되게끔, 온라인 교재가 되게끔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컴퓨터를 잘 못하시더라도 한두 시간 정도만 한번 내가 하게 되면 슬리드를 편하게 쓰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익혀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네이버 TV에서도 슬리드 강좌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강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여기서 중지를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좀 슬리드랑 서비스가 어떤 내용인지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내부적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리드 웨비나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이후에 있을 내용은 제가 녹화를 끊고 비공개 내용이라서 그때는 녹화된 부분을 오늘 참석하신 분들만 위해서 따로 한번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기록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